가운데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정부는 YS 문민정부라고 생각합니다. IMF를 초래했다는 그 과오 때문에 군의 정치 개입을 영구히 차단하고 하나회를 해체해서 민주주의 시대를 확실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금융 실명제, 공직자 재산 등록, 역사 바로 세우기 등 아주 과감한 개혁 조치들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박장범 후보자는 김영삼 정부의 이런 개혁 조치 때 아마 대학생이거나 막 KBS에 입사했던 시기로 보이는데요. 이런 획기적 개혁 조치에 대해서 당시 청년 학생 또는 신입 기자로서 어떤 심정이었습니까? 제가 94년도 2월에 입사했기 때문에 예. 예를 들어서 하나회 숙청이라든지 금융실명제, 대단한 세우기. 개혁 조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때 가슴이 뛰지 않았어요? 네,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네. 언제 누가 한 말인지 기억하십니까? 예전에 검찰이 12.12 반란 사태에 대해서 처음에 내린 결론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95년 7월 검찰이 성공한 내란에 의해서 새로운 헌정 질서가 창출되면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공소권 없음, 불기소 처분을 했어요. 올바른 판단이었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사후에 그 판단이 뒤집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판단이 검찰의 판단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세요? 역사적으로 그 판단이 결과적으로는 잘못된 판단이었기에 잘못된 판단이죠. 다시 예, 김영삼 대통령은 그 직후에 성공하든 실패하든 쿠데타는 쿠데타다 이렇게 규정하고 전두환 노태우 일당을 법정에 세워서 엄중하게 사형 선고를 포함해서 단죄했습니다. 자, 2024년 올해 7월 31일 방통위는 이진숙, 김태규 두 방통위 구성원으로 MBC 방문진 이사 6명, KBS 이사 7명을 면접도 없이 심의 의결도 없이 추천했습니다. 근데 법원이 제동을 걸었어요. 올해 10월 18일 서울행정법원은 두 사람이 모여서 의결한 것은 위법하니 취소해야 한다. 두 사람의 의결만으로 내린 결정은 의결 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그리고 방통위가 이걸 항고했지만 기각당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에 의해서. 앞으로 2심, 3심 대법원 판결이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원이 불법하다고 위법하다고 한 2인 구조의 방통위가 KBS 이사 7명을 선임하고 그 7명의 이사가 박장범 사장으로 교체했어요. 대통령이 임명 제청을 앞두고 있는데 바로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그 궤변이 올바로 뒤집힌 것처럼 성공하든 실패하든 쿠데타는 쿠데타다. 그러니까 성공하든 실패하든이란 말은 KBS 사장을 뽑든 안 뽑든 쿠데타는 쿠데타다. 두 사람이 내린 결정은 무효다. 무효는 무효다. 7인 KBS 이사가 박장범 사장을 뽑은 것은 결국 법원이 이제 최종 판결을 하면 KBS는 대혼란에 빠지게 될 겁니다. 물론 그 책임은 윤 대통령과 방통위에 있지요. 또 박 후보자도 희생자가 될 겁니다. 우리 정재권 이사님, 유일형 이사님, 김찬태 이사님, 이상효 이사님 네 분 지금 자리에 계시죠? 지금 그 박장범 사장 임명 제청 이사회 7명 이사회 의결에 대한 효력 정지 처분 그리고 박장범 사장 후보자에 대한 직무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셨고 지난 13일 1차 신문이 있었죠.
우리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정재권 이사님. 그때 주장의 핵심 간단하게 요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2인 방통위 체제에서 내려진 결정은 방통위법에 위법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법원에 출석하셔서 법원에 출석하지는 않았습니다. 않았습니까? 법률 대리인이. 네, 변호사가 대리했습니다. KBS 측 법률 대리인의 주장은 뭡니까? 제가 직접 듣지 못했기 때문이긴 합니다만 핵심은 2인 체제에서 내린 결정이 위법하지 않다. 지금 법률 대리인 설명하고 있는 KBS 걸로 측 대리인은 그 서면 변론서를 좀 늦춰달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재판장은 국회 청문회가 끝나기 전에, 오늘 청문회 19일인데 오늘까지 이 서면 변론서를 좀 제출해라. 그래야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기 전에 법원의 판단이 결정될 것 아니냐 하는 취지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어제 오늘 국회는 지금 박장범 후보자에 대한 청문을 심도 깊게 진행하고 있고, 동시에 사법부는 또 네 분 야권 추천 이사님들의 그런 가처분 효력정지 처분 신청을 지금 심의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순간입니다. 이 상황 어떻게 보세요? 저희들이 바라고 희망하는 상황은 아닙니다만, 정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재판부가 오늘 양쪽에 다 추가 변론서를 받았기 때문에 대통령이 사장을 임명하기 전에 현명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주십사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이건 지금 남부지원에서 이 심리를 지속하고 있는데, 만일 이게 유효하다, 박장범 사장 임명이 유효하다고 치면, 그렇게 한다면 서울행정법원의 10월 18일 판결과 180도로 다른, 그러니까 판결과 판결이 충돌하는 어처구니 없는 결과가 발생할 것이고, 이게 받아들여진다면 역시 방통위 2인 체제가 불법이라는 이것이 헌법재판소 앞으로 2심, 3심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 판결은 언론 자유 후퇴와 그리고 상식의 파괴를 막는 결정적인 법원의 역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 법원, 행정, 입법행정, 사법이, 입법부는 청문회를 진행하고 있고, 사법부는 이 방통위의 결정의 위법성 여부를 지금 결정적으로 판결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게 촉구합니다. 사법부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박장범 후보자에 대한 임명은 보류돼야 합니다. 청문 절차가 끝나더라도, 청문회에서 어떤 보고서가 채택이 되더라도 또 안 되더라도 그 결정은, 왜냐하면 입법, 행정, 사법은 당연히 분립입니다. 사법부의 이런 절차는 존중돼야 합니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은 보류돼야 한다 하는 말씀이고, 또 하나 공영방송 지배구조에 대한 본질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 정부는 밀어붙이기를 중단해야 합니다. 이미 출로는 막혔습니다. 퇴로도 막혔습니다. 이 상황을 끌고 가는 것은 이 국민 통합의 상징으로서의 대통령직 수행자로서 대통령의 적절한 직무 수행이 아닙니다. 국회는 거대 야당에 의해서 막혀 있고, 법원은 지금 2인 방통위가 내린 100가지가 넘는 결정에 대해서 위법성을 지금 가려내고 있는데, 여기서 계속해서 공영방송 장악, 밀어붙이기는, 그것은 국민에게 불이익일 뿐만 아니라 불행한 일입니다. 이 같은 엄중한 상황 앞에 지금 박장범 후보자가 서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엄중한 마음으로 법원의 결정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 관련 얘기가 나올 때마다 저는 제가 무슨 죄를 지은